제가 생방송에서도 좀 이야기를 했지만은 지금 한국의 민주주의는 완전히 파괴되어 가고 있습니다. 진보를 표방하고 인권을 표방하고 개인의 권리를 존중한다라는 좌파 정권에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완벽하게 지금 무너져 가고 있는 중입니다. 문제는요, 민주주의가 파괴될 때 처음부터 나는 독재자다, 나는 파시스트다 하고 본색을 드러내고 민주주의를 파괴하지 않습니다. 또 민주주의가 무너질 때 무슨 처음부터 군인이나 무슨 무력을 동원해서 이 파시즘으로 전체주의로 가는 것은 없습니다. 처음에는 다 선거를 통해 가지고 합법적으로 정권을 교체하는 모양새를 띠되 어느 시점부터는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일들을 민주라는 이름으로, 부패척결이라는 이름으로, 과거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역사 바로 세우기라는 이름으로, 또 정의라는 이름으로 그걸 다 저지릅니다. 이거는 대한민국에 지금 2019년에 벌어지는 일뿐만 아니라 역사의 무수한 사례에서도 민주주의 파괴 행위가 이런 식으로 벌어집니다. 그런데 민주주의 파괴 행위는요, 그 사회의 경제 시스템이나 사회적 안정이 무너지는 시점에 선동의 형태를 띠고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경제가 호황일 때는 민주주의 파괴 행위가 잘 생기지 않지만은 경제가 불황에 접어들면 그때야말로 파퓰리즘부터 시작을 해서 나중에는 파퓰리즘이 파시즘으로 전환화가 되기 시작하면서 민주주의가 파괴되는 겁니다. 파퓰리즘과 이런 파시즘의 차이는요, 파퓰리즘은 선거를 통해서 합법적으로 이렇게 민주주의의 틀을 존중을 하면서 움직이는 것이고, 파시즘은 국가의 민주주의를 형성하기 위한 법과 제도를 다 깔아뭉개면서 진행되는 것이 파시즘입니다. 그런데 포퓰리즘에서 파시즘으로 가는 단계에서는 나도 알지 못하게 민주주의가 하나씩 붕괴되어 가는 겁니다. 처음에 언론이 붕괴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언론이 언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북한의 석탄 밀수나 정제유 밀 반출, 우리들 병원 문제, 손혜원의 문제, 버닝썬의 문제들, 윤규건의 문제들, 김태우의 문제들, 신재민의 문제들, 문다혜의 문제들, 이런 것들을 말을 하지 않고 보도하지 않지 않습니까? 거기에 반해서 한국당 의원의 무슨 자녀 취업에 관한 문제라거나, 더 나아가지고 장학선, 버닝썬, 김학의, 장자연 사건과 관련된 부분에는 거기 정인 한 명에게 국가경찰청장이 굽신대면서 사과를 하고, 한마디로 그 앞에는 여러 가지로 다들 이 법과 제도가 작용을 하지 않게 되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시효를 애써 만들어서 김학의 사건을 키워서 누구를 겨냥하냐? 황교안과 곽상도를 겨냥한다. 자, 그런데 언론들이 이런 부분의 부당성에 대해서 항의하기보다는 네이버나 다음에 표제 언론 글들을 한번 보세요. 오히려 이런 부분을 찬양하는 글들이 넘쳐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언론이 문 정권이 벌이고 있는 이 무지한 행태들, 손혜원에 대해서 왜 검찰이 아직도 안 부르는가를 보도하는 언론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신재민이가 감금되었냐라는 논란에 대해서 보도하는 언론이 없지 않습니까? 자, 더 나아가서 북한 석탄 정제유 문제에 대해서 이 뒤에는 정부가 있지 않고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보도하는 언론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들 병원에 1,400억 대출이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는데 여기에 대해서 보도하는 언론이 없습니다. 애써 안 볼랍니다.
그러면서 언론이 보도하는 것은 기껏해야 문이 미국 갔다 와서 지지율 올랐다. 부부 동반으로 회담을 했다. 이런 생쇼 같은 이야기들만 하고 있고 남북 정상회담이 곧 이루어진다. 이런 이야기만 보도하고 있습니다. 실수로 그래픽에서 언급을 잘못했다고 언론사의 간부들이 초토화되고 있습니다. 그래픽에서 북한에 인공기를 했다고. 아니 자기가 빨갱이가 아니면 그 인공기가 있으면 그런 실수야 방송에서 밥 먹듯이 있는 건데 그걸로 방송사 간부가 초토화되어 버린다. 김의겸은 부동산 투기가 아니라고 하고 이미선은 주식 단타꾼이 아니라고 하고 문제없다고 합니다. 자신들 패거리를 향한 잣대와 정적을 향한 잣대가 완전히 다릅니다. 자, 이름에도 언론이 여기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제 무너졌죠. 자, 사법부를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판사들을 내세워가지고 정치 판사들을 앞에 세워서 홍위병처럼 기성의 사법부를 좌파 판사들이 다 장악해버리고 그러지 않은 판사들을 기소하고 깜빵에 넣고 쫓아내고 있는 일이 사법부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사법농단이라는 이름하에 작은 하자들을 가지고 키워서 버리고 있는 이 판은 결국은 문재인이 사법부를 장악하겠다라는 의도를 드러낸 거예요. 또 하나의 사실상 최고 헌법 해석기관인 헌법재판소를 장악하기 위해서 주식 투기꾼을 저기 집어넣으려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경찰의 수사권을 떼준다 해서 완벽하게 장악해버려서 윤규건이 이야기는 어디로 사라졌는지 모르고 버닝썬의 수사를 저 모양 저 꼴로 해대고 있습니다. 경찰이 정권의 거의 주구가 되어서 한번 보세요. 대자보라는 전대협 그 우파 젊은이들이 김정은의 이 정권을 패러디하는 그거 붙였다고 국가보안법 운운하면서 집으로 찾아오고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영장도 없이 집으로 찾아오고. 나경원이 방을 점거했던 22명을 다 풀어주고 한 명만 행식적으로 구속했습니다. 민노총 그 폭력 난동을 벌이고 기자를 펴도 다 풀어줍니다. 이제 경찰이 앞장을 서서 대한민국의 법 집행을 왜곡시키고 권력의 주구가 되고 있고 검찰 또한 뭘 좀 저항해 보려다가 또 손혜원도 지금 덮어가고 있고 김태우 건도 지금 박형철 김태우 위에 있던 반부패 비서관이 검사한테 전화해 준 것도 근거 없다. 다 틀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국세청은 정권의 거의 앞잡이가 됐죠. 국정원은 어디 갔는지 흔적이 없고 북한에 아마 석탄 주고 기름 주는 일에 저는 관여됐는지 모르지만은 어쨌거나 북한의 정보를 입수해서 간첩 잡는 일은 하지 않고 북한의 거의 앞잡이 기관으로 미국을 교란시키는 역할을 하다가 미국에서 개망신을 당했습니다. 자, 이런 모든 국가기구들이 점점 장악되어 가고 있어요. 선관위의 상임위원을 정권에 특보를 했다는 사람은 갖다 꼽았습니다. 제가 여기서 하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2020년 내년 총선이나 2022년 대선이 정상적으로 선거를 통해서 정권이 교체되어질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민주주의가 파괴될 때는 민주주의 기구들이 다 무너집니다. 지금 앞에 말한 대로 검경, 국세청, 국정원, 사법부, 대법원, 헌법재판소까지 다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자, 거기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거기만 무너집니까? 국회도 지금 무너져 가고 있어요. 국회의원들이 정부 여당을 이렇게 겁을 낸 적이 있습니까? 한국당이 왜 북한의 정제유 밀 반출이나 석탄 밀수에 대해서 목소리를 당의 입장으로 못 내고 있습니까? 지도부가 왜 말을 못하고 있습니까? 왜 우리들 병원 1,400억이나 손해원 일을 왜 검찰이 부르지 못하는가에 대해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 문제의 근원은요, 문을 잘못 건들면 죽는다는 데 대한 겁 때문에, 그래서 문이 지금 하나씩 낚아채고 있지 않습니까?
김성태 의원 딸 KT 부정 입사 의혹부터 시작해서 KT에서 지금 여러 건을 만들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국당 의원들은 내가 국회의원 오래 안전하게 해먹으면 되지, 괜히 정의양 앞으로 나서다가 곽상도처럼 지금 정면으로 찍혀서 타겟이 되면 좋을 게 뭐 있냐, 나도 깨끗하게 살아오지도 못했는데, 이래서 지금 국회가 국회답지 못한 겁니다. 황교안이 나경원이가 이야기하는 부분 중에서 비본질적인 이야기만 세게 하지 본질적인 부분에 구체적으로 문정권을 향해서 칼을 들이미는 내용이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국회도 지금 파괴된 거예요. 겁이 나서 문제 제기를 못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기우제 지금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왜? 문재인의 지지가 세월이 가면 떨어질 거야. 문희 지지율이 좀 있으면 30%로 떨어질 거야. 내년 총선 때는 20%까지 갈지도 몰라. 그러면 자연스럽게 분노한 국민들이 경제도 안 좋으니까 우리를 찍어주고 북한 문제도 잘 안 돌아가면 당연히 우리가 이길 건데, 그때까지는 보수 분열만 반대한다 하면서 그냥 끌고 가면 이길 건데, 왜 우리가 지금 앞장서서 싸우다가 내가 칼 맞고 쓰러지냐. 내가 잘 돼야지 나라도 잘 되지. 나라 잘 되는 게 내 못 되고 나라 잘 되면 무슨 소용이냐. 지금 그거로 자연히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기우제 정치하고 있어요. 절만하고 있어요. 문 지지율 떨어져. 자, 정당도 파괴되어 가고 있습니다. 겁을 주니까요. 그래서 정당 내에 당권을 놓고 투쟁을 가지고 해야 되겠다라는 부분이 제대로 안건조차 되지 못해버렸습니다. 자,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제 대한민국이 앞에서 이야기한 국가 권력 기구가 다 파괴되고 국회의회도 파괴되어 가고 있다. 여기에 이제 역사도 파괴시키고 있어요. 지금 한번 보세요. 역사 공정 아닙니까? 임시정부니 친일이니 논쟁을 끝없이 벌여가는 거예요. 그리고 좌파의 무능, 비겁, 부패를 언급하는 것은 또 세월호입니다. 또 세월호 시즌이 다가왔어요. 4월 달에. 그래서 끊임없이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수의 기본적인 칼라들을 조롱하고 희롱하고 있고, 친일이고 부패고 수구 꼴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특권과 반칙의 세력이라고 문재인부터 앞장서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정권은 자기들이 뭘 잘할 필요가 없이 상대 정치 패거리들을 몰락시키고 낙인을 찍고, 그러면 우리는 칼자루만 쥐고 있는 정권만 잡고 있으면 무조건 선거에서는 이긴다. 이길 방법은 108개가 넘는다고 지금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경제가 무너지면 화폐개혁을 터뜨려버려서 그야말로 소비를 진작시키고 돈을 재놓고 있는 썩은 부유층의 부패를 국민 앞에 드러나게 하면 그걸로 경제 무너져도 우리는 버틸 수 있다. 자, 북한하고 다시 불씨를 살려서 총선 전에 유엔사와 해체시켜버리고 평화협정만 맺어버리면 통일 분위기로 우매한 대중들을 덮을 수 있다. 자, 한국당 지도부를 총선 앞두고 비리로 터뜨려버리면 한국당을 분열시켜서 대혼란에 빠뜨릴 수도 있다. 지금 이런 수들을 가지고 언제 써먹을까 하고 지금 딱 시간을 보고 있는 거예요. 김학의 사건을 다시 부각시키는 것도 일종의 한국당의 지도부가 앞장서서 싸우지 못하도록 겁을 주고 있는 거예요. 왜? 너네는 알 거야. 이 내막에 있는 일을. 자, 우리가 이걸 끌고 가니까 너 튀면 써. 튀지 마. 겁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주의가 파괴가 될 때는 그 나라의 시스템과 심판을 볼 수 있는 제도들이 파괴되어 버립니다. 기구나요. 그래서 심판도 내 편이야. 그리고 운동장은 너네는 저 위에 골대고 너네는 저 밑에 골대고 우리는 저 위에 골대야.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그래서 우리는 너네 골대로 얼마든지 공을 타차기만 하면 넣을 수 있지만 너네는 우리 골대에 공을 넣을 수 없어. 이런 식으로 민주주의를 무너뜨립니다.
지금 이 동유럽에서도 폴란드나 헝가리가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고. 그 다음에 중동 지역에서 제일 큰 터키가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과거에 터키는 그렇지 않았죠. 러시아도 중국도 그렇게 되어가고 있고 미국도 파퓰리즘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국가 자체가요. 미국의 대통령부터가 정치학적으로 규정할 때는 파퓰리스트가 대통령이 된 겁니다. 트럼프의 정책 중에 어디에 공화당의 전통적인 가치에 부합되는 부분이 있어요? 자, 경제적으로 미국만 잘 사면 된다. 글로벌 신자유주의고 뭐 세계화고 필요 없다고 해버리지 않습니까? 다 돌아와라 미국으로 백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아웃소싱이고 뭐가 없다. 이제 다 돌아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자, 이민 장벽을 세워서 멕시코에 장벽을 세워버리겠다. 그렇게 말을 하죠. 해외 분쟁 돈을 내든가 돈 안 내는 놈한테는 우리 개입 안 한다. 미국이 왜 해외 싸움에 신경 쓰냐. 자, 이렇게 해버리잖아요. 그래서 미국 국가의 예산을 남을 위해서 쓰지 않겠다고 국민들한테 지금 선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저소득층이나 시골에 사는 사람들 다 박수치고 있어요. 미국의 실업자들 박수치고 백인 노동자들 박수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미국이 파퓰리즘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 정권은 미국의 파퓰리즘은 그래도 미국이라는 나라에 의회와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제동이 걸려요. 트럼프가 김정은이하고 딜을 치고 싶어도 제동이 걸리지 않습니까? 트럼프가 이민 문제에 막 나가면 미국의 대법원이나 이런 연방 대법원에서 제동을 걸지 않습니까? 판사, 일개 판사가 제동을 걸지 않습니까? 자, 그래도 미국 군인들이 또 트럼프의 해외 정책에, 미국 정부기관들이 트럼프의 해외 정책에 제동을 걸고, 언론이 제동을 걸고, 이러면서 미국의 민주주의가 살아있다라는 부분을 보여주는 거예요. 뮬러 특검의 보고서가 이번 주에 다 공개되다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미국의 민주주의예요. 자, 그런데 한국은 지금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임정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역사부터도 한마디로 친일 반일 논쟁으로 시작해서 반미 논쟁으로 지속되는 그 맥락에서 새로 만들어가고 있어요. 없는 역사를 억지로 만들고 있어요. 자,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한마디로 기존에 있는 놈들은 친일부터 친미로 비롯된 반역사적 부패 세력이자 기회주의적 세력이고 반칙 세력이고 수구 꼴통의 특권 세력이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낙태도 허용해줘 버리고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것들 표밭은 무조건 밀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국민들을 향해서 문재인 케어를 한다. 54조를 일자리에 쓴다. 또 몇 조를 추경으로 뿌리겠다. 내년 총선 앞두고 돈 받아가라고 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국세청을 보고 세금 올리고 의료보험료를 올리고 있습니다. 뒤로는요. 자, 대한민국에 세금 내는 사람도 절반 이하고 의료보험료 안 내는 사람이 절반이에요. 그러니까 내는 사람만 죽어나게 만들고 있는데, 자, 그렇게 하죠. 국가의 안보가 걸려있는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한번 물어보지도 않고 저거 하고 싶은 대로 돈 퍼주고 물자 주고, 예? 지금 동맹에서 벗어나서 어쨌든 북한에 구멍을 뚫어주고 북한을 위해서 핵을 포기하지 않은 채 평화협정을 만들어주고 유엔사를 해체하고 한미동맹을 해체하려고 전시작전권을 넘겨받고 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부분에 도대체 이 정권은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하는 것이냐, 아니면 대한민국의 안보를 해체해버려서 이 정권이 있는 동안에 북한하고 국가연합을 가고 싶어서 그러는 것이냐. 제가 볼 때 안보를 해체하고 북한하고 국가연합을 가기를 원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민간 기업에 뺏어 먹으려고 칼을 들이밀어서 회장도 죽게 만드는데 일조를 했습니다. 자, 오늘 한국당은 무슨 유튜버 등에 대한 정권의 고발에 대해 가짜 뉴스를 이렇게 핑계로 사이버 공간까지 지배하려는 독선적 행태를 멈춰야 된다. 입을 막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냐. 언론을 장악해 눈과 귀를 가리는 것도 모자라 정권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남아있는 사이버 공간까지도 이렇게 통제하려고 하느냐. 그리고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명예훼손으로 대통령이 직접 고소하게 하는 것은
이건 잘못된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대통령은 납득할 수 없는 비난도 참아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을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이 정권이 독재로 가고 있고 민주주의로 파괴하고 있기 때문에 참는데 한계가 왔다. 자기 말대로면 이 정권이 민주주의가 아니라 독재 정권으로 전락했다고 규정을 하고 그 규정이라면 정권 보고 유튜버들 고소하지 말라고 할 게 아니라 이런 독재 정권에 대한 반독재 투쟁을 민주주의적으로 벌여가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국당의 행태를 보면요. 지금 오늘 아침에 보면 종로에는 누가 나오고 어디에는 나오고 이제 무슨 빅매치가 내년 총선에 어떻고 총선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총선이 민주주의적으로 과연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는가?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나라 곳곳에 정권의 홍위병들이 나라를 장악해가고 있어요. 오늘 보면 부산에 일본 영사관 앞에 항일 거리를 만들겠다 하면서 징용자 노동상을 임의로 설치했다가 시에서 옮기니까 부산시가 시장이 더불어민주당인데도 오죽하면 불법이니까 옮기니까 이걸 또 갖다 놓고 투쟁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민노총, 민변, 정교조부터 시작해서 참여연대까지 온 재계부터 시작해서 노동계부터 사회단체까지 종북, 친북, 좌파가 지금 홍위병이 되어서 어깨에 완장을 차고 공갈 협박을 일삼고 있습니다. 저보고 얼마 전에 범죄 정인이 선처는 없다. 그냥 두지 않겠다. 내가 기가 찼어요. 그래, 네가 선처가 없으면 어떻게 할 건데? 한번 해봐라. 정말 내 살다가 그냥 같지 않아서 싸움도 큰데 하고 붙어야지. 그렇게 업이 안 되는데 붙을 수는 없으니까 말을 안 할 뿐입니다. 그런데 이게 보자 하니까요. 이 나라가 그야말로 온 사방으로 지금 무너지고 있어요. 자, 오늘 한겨레 보면 나경원 남편 땅은 강남 농부에, 김세연 땅은 가짜 농부에 팔렸다면서 다 슬슬 겨냥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이루는 데는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문재인 출범 직전까지 오는 데에는 엄청난 희생과 노력과 국민 각자의 헌신이 있어서 이까지 왔는데요. 문재인 정권 2년 만에 민주주의가 파괴되는 속도는 건설하는데 30년이 걸렸다면 파괴하는 데는 그야말로 2년밖에 안 되고도 독재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민주주의의 파괴에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대중의 무관심과 묵시적 동조가 있어서 민주주의 파괴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대한민국 대중들에게 묻습니다. 당신들은 왜 이렇게 이율배반적입니까? 정유라가 말 타고 들어간 것이 꼴보기 싫었고 최순실이 대통령의 권한을 일부 행사한 것이 꼴보기 싫었다면 지금 그것보다 훨씬 더한 일탈들이 온 사방에서 벌어지고 있고 대한민국을 지켜가야 될 안보 부분이 청와대 대통령 주도하에 무너지고 있고 동맹이 무너지고 있고 그 다음에 경제가 무너지고 있고 기업이 무너지고 있고 국가의 합의가 무너지고 있는데 그리고 국가 시스템이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는 분노하지 않습니까? 김의겸의 부동산 투기에는 왜 분노하지 않고 이미선의 주식 투기에는 왜 분노하지 않습니까? 정유라 말 타고 간 것보다 이것들이 덜한 건입니까? 거기에 그렇게 흥분해서 촛불 들고 일어나서 몇백만 명이 난리를 떨었으면 이거는 그보다 더 큰 지랄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손혜원에 대해서 왜 분노하지 않습니까? 문재인 가족에 대해서 왜 분노하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저렇게 북의 앞잡이 역할을 수행하는데 왜 분노하지 않습니까? 분노한다는 분도 있을 거예요. 일부지요. 극히 일부지요. 전혀 대세에 지장이 없는 극히 일부만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침묵하고 있어요. 자, 민주주의가 파괴될 때는요, 대중의 침묵이나 묵시적 동조가 항상 민주주의 파괴에 일조한 겁니다. 독일 국민들이요, 우리는 홀로코스트 안 했다. 나는 홀로코스트 찬성한 적 없다 하더라도 엄연히 유대인들을 몰아가지고 한 대 몰고 가서 죽이거나 없애려고 했거나 적어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 의도 등이 있었다거나 하는 데 대해서 다 알면서도요, 당시에 독일 사회 분위기에 반대하지 않고 극히 일부만 반대하고 싸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독일 국민 전체가 히틀러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거고, 히틀러도요, 내 혼자 이랬냐 마지막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독일은 날 내보내놓고 이제는 자기들은 다 뒤로 빠졌다. 철저하게 파괴되고 없어져 버려야 된다고 마지막에는 독일 국민들한테 분노를 토로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보이는 이 위선, 그래 2016년에는 그렇게 분노하더니 2019년에는 왜 침묵합니까? 지금에 벌어지는 일들이 그때보다 덜해서 그렇습니까? 얼마나 더 심한 꼬라지를 봐야 분노하겠습니까? 아니면 당신들이 그때 그랬던 것도 다 선동에 놀아놨습니까? 그래서요, 나라가 수준이 이 모양이면 민주주의도 못하는 거고요. 저는 대한민국이 이미 독재로 들어왔다 봅니다. 대한민국이 민주국가다 개뿔 같은 소리 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은요, 이 독재에 무능한 독재자가 앞으로 벌일 살풀이에서 발생되는 경제 붕괴를 다 겪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경제를 망치면 또 다른 선동을 해야 될 거예요. 화폐개혁 같은 부분은요. 자, 그래서 또 생기는 국가 경제 붕괴를 또 감수해야 될 거고, 나중에는 여러분들 자녀는 김정은이가 통합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는 꼴도 봐야 될 시간이 있을지 모릅니다. 자, 그거 다 업보라고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요, 대중들한테 무슨 좋은 소리하고 문재인이 뭐 좀 있으면 망한다 어쩐다 하는데요, 근데 돌아가는 꼬라지를 보니까 보수의 현 수준으로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솔직히 제가 이런 소리 하니까 듣기 싫으시겠지만요, 듣기 싫은 소리에 정답이 있습니다. 정말로 이걸 참고 보겠느냐, 여러분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제일 나쁜 놈들이 누구인가도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